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비 내리는 주말 아침의 멸경제 김명준입니다. 오늘이 15일입니다.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참 요즘 선생님들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김영란법 이후에 카네이션 달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스승의 날의 권위도 많이 추락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은 많지만 스승은 없다 이런 말까지 나와서 많이들 또 자괴감도 느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변치 않는 건 우리 선생님들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조간 살펴볼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유경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정미경 전 국회의원, 그리고 문인철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요. 지금 우리한테 상당히 이 부러움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 소식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관련인데요. 미국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미국이요. 굿바이 마스크랍니다. 뭔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가요? 미국 굿바이 마스크. 세계 최초로요.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선언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입장에선 대단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맞으면 거리 두기도 제외하겠답니다. 백신 접종자에 일단 한해서겠지만요. 전체 인구의 35%가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황인데 보세요. 지금 사진만 봐도 미국이 지금 상당히 대단한 날이라고 했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과 카밀라 해리스 이 부통령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그리고 백악관 뜰을 거니는 모습도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유영원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글쎄요. 마스크를 벗는다, 일상으로 돌아간다. 상당히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백신의 힘이라고 일단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아마 올해 말쯤 가면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달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과 평가를 내려야 될 것인가. 네. 전 세계에서 그런 게 있을 텐데 우리나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호주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했죠. 그러면서 실제로 피해를 많이 막았고요.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보다도 백신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했단 말이죠. 몇십 조씩.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이 몇십 조씩 투자한 대량 이런 투자가 백신의 게임 체인지가 훨씬 더 빨랐다라고 이제 우리가 현재까지는 평가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간의 과정, 코로나19에 대응했던 그 과정상에서 보면은 그 피해 규모와 피해 내용 부분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잘 뭔가 좀 안타까운 측면이 많아서 인정 안 하시겠지만은 네. 한국이라든가 이런 처음에 대응했던 부분들이 훨씬 더 소규모였다라고 그 부분제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백신 게임 체인지니까요. 좀 부럽죠, 그죠? 이제 한국 방역 당국 같은 경우는 추석 정도 되면은 이 고연령층 부분들은 이제 2차 접종까지 다 마치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그분들이 벗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섣부르다 그렇죠. 이런 네. 얘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지금 상황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부분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네. 외국 비해서 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확률과 시기는 좀 더 빨라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미국은 이 백신에 대해서 계속 속도를 내고 있고 여기 제목 나온 것처럼 세계 최초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쪽으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한테도 뭔가 희소식이 좀 들리고 있어요. 세계일보 일면입니다. 마스크 벗은 미국이요. 한국의 백신 지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 이거 누가 얘기했느냐? 카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가 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말했고 앞서 보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대단한 이정표를 세웠다. 미국의 위대한 날이다. 한국은 이걸 잠시 뒤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요, 우리 방역당국은 추석쯤에 실외부터 마스크 벗는 거 검토가 가능하다. 그런데 일단 한국의 백신을 지원하는 걸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이게 뭐냐면
삼성그룹의 바이오 계열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모더나를 위탁 생산하는 쪽,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지금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에 지금 공장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 합의만 본다면 당장 수개월 내에 백신 생산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아마 그걸 지금 논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모더나 국내 위탁 생산 유력하게 될 전망이고요. 이렇게 되면 된다면 정미경 의원님,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일단 희소식은 들려왔습니다. 네.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심은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거는 백신, 그렇죠.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냐. 이른바 백신 동맹. 예, 지금 이 백신에 대해서 해결하고 오시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께 어떻게 답변하실지 그것도 사실 걱정인데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큰 귀국 보따리가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따리에 물건을, 상품을, 선물을 잔뜩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사실은 백신을 안 가지고 오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조금 과거를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아주 굉장히 이 백신 부분도 그분답게 나갔잖아요. 20조 이상을 갖다가 투자를 해버렸습니다. 백신에. 네. 그러니까 지도자의 이 생각과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은 아무튼 미래를 봤어요.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공과가 있지만 그러면 그 결실은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그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이 타이밍에. 네. 결국 뭐냐면 국민들도 그로 인해서 그 결정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이제 마스크 벗고 너무 부럽거든요. 솔직히. 네. 예, 왜냐하면 마스크 쓰고 있으면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을요 이거 막 이렇게 이거 빨갛게 돼가지고. 발진도 나고 그런다면서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모들이 특히 아토피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굉장히 주변에서 저한테 네.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거예요. 왜 우리는 그때 당시에 네. 우리도 왜 앞에 탁 투자를 해서 한 20조, 30조를 왜 쓰지 않았을까?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 현금으로 우리 국민들께 드린 돈이 54조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하. 초반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돈을 일부를 갖다가 우리는 그 백신에 트럼프처럼 하고 나머지로 우리가 그 지원금을 줘더라도 됐을 텐데 그럼 지금 이러지 않았을 때 이게 너무 안타깝고요. 아하.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사실 한미 동맹이 너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이 좀 그럴 서운하게? 수가 있어요. 예, 서운하게 할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항상 북한하고 중국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도움을 어려울 때 청하는 나라는 북한이 아니고 그다음에 중국도 아니고 결국은 미국이잖아요. 미국한테 지금 백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의 이 결정, 그다음에 지도자의 생각, 지도자의 판단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이 마스크 번다, 세계 최초로 벗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부럽잖아요. 근데 마스크 쓰면서 코로나 탓에 마스크 쓰면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때문에 내 입에서 이런 향기가 나는구나라고 새삼 느낀 분도 많았다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방역당국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때 만약 그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 그 65세 이상 또 고위험층을 중심으로 해서 접종이 완료가 된다면 우선은 실외부터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검증이 되면 그 이후에 접종 완료자의 비율 등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솔깃합니다. 구체적인 시점까지 일단 제시를 했어요. 추석쯤에 보세요. 경향신문 3면입니다. 추석에는 우리도 마스크 벗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제목이 조금 우리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정부가 또 섣부른 일상 회복을 구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7월에 새 거리두기 체계 변경 등 방역 수칙 완화 가능성 연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요.
그런데 이 배경에는 백신 접종 독려 차원, 미국의 사례를 보세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백신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미국도요. 그래서 앞서 마스크 벗게 되는 것도 이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거리 두기도 완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백신을 기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방역 당국도 그러는 겁니다. 지금 백신을 접종하는 걸 독려 하는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요. 변이 바이러스 억제하려고 또 접종률을 늘리는 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아마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여기까지 말만 들으면 혹하고 반가울 것 같긴 해요. 마스크 벗게 된다 진짜 언제 올까 궁금할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이 마스크를 저렇게 빨리 벗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우려를 미국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맞고도 대화하다가 걸린 적이 있거든요. 코로나19가.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안 벗고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그리고 그 변이 바이러스는 사실 미국도 아직 대응책을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 연구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라면 그건 전 세계가 문제이지 한국만 문제일 리는 없죠. 그래서 언론이 저렇게 걱정을 하니 정부 당국은 좀 더 세심하게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일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3만 6천 명입니다. 물론 그 나라는 27만 명, 8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오다가 3만 6천 명으로 준 것이 적게 줄어든 거긴 하죠. 근데 그 3만 6천 명이 적은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백신에 대해서 이게 각 단계마다 한때는 우리나라나 뭐 뉴질랜드나 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코로나에 잘 대응하는 나라가 되었고 그런데 백신 문제는 사실 이거는 경제 규모와도 상관이 있는데 백신 때문에 지금 막 비판을 하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백신을 뭐 맞았다고 마스크를 곧 벗을 수 있을 거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신의 효과도 정말 사후에 검증이 되겠죠. 그래서 거리 두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추석엔 마스크 벗을 수도 저 말은 어디에 해당되냐? 실외라든지 제한적으로 해당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런 기대감 가지고 정부가 뭐 좀 방역을 느슨하게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는 부분은 사실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하고 중국 편을 들었다. 이 편을 들었다가 외교적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 국익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백신도 과거의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번에 황교안 전 총리의 미국행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기분이 쪼꼬렛하는 거냐 이런 비난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똑같이 지금 우리가 과거처럼 원조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백신이 잘 타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외교적 또 반대급부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냉정한 시각으로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정말 모든 국민은 간절하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어제부터 국내에서 생산돼서 출하됐잖아요. 마찬가지로 화이자 백신 좀 어려운 것 같고 모더나 백신의 경우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잘 나길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거리두기 완화도 이제 뭐 7월쯤에 다시 얘기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요 마스크 문제 추석쯤에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전문가들은 아니다 지금 섣부르다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 읽어보고 질문 드릴게요. 가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요 방역 수칙 완화는 백신 접종률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달렸다고 본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문가분이시죠. 고령층을 포함한 접종자들이 충분히 많아야 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실히 통제돼야 마스크 지침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 그나마도 환기가 잘 되는 실외에 국한해야 하며 실내 마스크 완화를 고려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설익은 전망이요. 방역에 해가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확산세는 잡히지 않고 올라갑니다. 백신 접종률은 저조하며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낙관은 무용하다. 사실 엊그저께 며칠 전에 다시 700명대도 나왔고 오늘 아침에는 680명대로 또 나왔어요. 여전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물론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문인철 평론가님 두 글자가 더 붙을 수도 있어서 희망은 고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방역 당국의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서 조금 신뢰를 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는 또 다른 그 정치인들이 곧 그 잡힌다 하는 낙관론을 펴가지고 얼마나 희망을 걸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더 확산세는 더 높아져가지고 국민들의 그 어떤 마음이 슬펐던 울분이 나왔던 그런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백신 그 의제가 나올까 아닐까 그동안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았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백신을 의제로 삼겠다 이야기를 사전에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요, 참 미국의 힘이라는 것을 새삼 느껴져요. 군사나 경제뿐만 아니라 이 백신에까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미국의 힘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역대 정권에서 한미 동맹이 가장 흔들렸던 게 지금 현 문재인 정권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런데 이번 백신과 관련해서 그 동맹이 더 안 좋아져 가지고 이게 참 안 풀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나마 이제 이런 논의가 돼서 또 삼성 바이오닉에서 뭐 위탁 생산한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해서 훨씬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미국은 굿바이 마스크를 하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아침에 나갈 때마다 집을 나설 때마다 굿모닝 마스크를 하는 기분인데요. 물론 실내에서는 백신을 맞았더라도 써야 된다는 그 전문가의 권고도 있지만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서라도 벗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거의 모두의 국민의 마음과 일치할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잘 되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힘을 많이 실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도 지지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